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의 부동산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 25일 민경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 아파트 증여 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서울에서 28,427건의 증여가 있었으며 이는 2016년과 17년보다 2배가량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강남 3구는 8,289건으로 전체 증여 거래의 29%를 차지했으며 2016년과 2017년보다 약 3배가량 늘어났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5일 서울형 장기 안심 상가 40곳을 선정하고 선정된 상가의 임대인에게는 최대 3천만 원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자격은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임차인이 영업을 하고 있으며 10년 이상 임대료를 5% 이하로 인상하겠다는 임대인 임차인 간 상생 협약을 체결한 상가면 지원 가능합니다. 지난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청년층 대상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 이르면 5월 중 시중은행을 통해 공급되기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 상품은 주택금융공사의 전월세 보증을 활용해 금리를 2% 중후반대까지 낮출 예정이며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만 20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이 이용할 수 있고 최대 7천만 원까지 대출됩니다. 안녕하세요. 딱딱한 부동산 정보를 좀 똑똑하게 전해드리는 똑똑부동산의 원유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요, 이 다주택자 또 편법 증여가 중심 키워드였는데요. 자, 공시가 상승 또 세금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 이 증여 거래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작정 시도하는 증여세로 인해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는 우려도 있으니까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이는 시점입니다. 자, 오늘도 똑똑 부동산과 함께 하시면서 저희가 알려드리는 부동산 정보에 귀 기울여 보시고요. 여러분만의 똑똑한 성공적인 투자 계획들 세워보실 바라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저희가 자세한 친절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3153-2600번이고요. 무료 문자 번호는 013-3366-0110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하지만 오늘 저희가 알려드리는 정보는요. 전문가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똑똑 부동산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네, 첫 순서는 똑똑 가이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의 핵심 키워드를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부동산 지식인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토지개발원의 류태욱 팀장님 만나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도시로 가볼까요? 네, 오늘 시간에는 이 홍성과 예산이라는 이 도시를 또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홍성과 예산의 이 충청남도에 그 도청이 또 자리를 잡게 되면서 이 도청을 통한 부동산의 개발 그리고 시청자님들께서 이때 투자를 해야 되는구나 이 포인트까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전에 있던 이 충청남도청이요. 홍성군과 예산군에 걸쳐 이전되면서 신도시도 함께 조성됐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왜 이곳으로 어떤 점 때문에 도청이 이전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지역 소개 먼저 해주실까요? 네, 그래서 예산하면 굉장히 또 역사적인 해, 올해가 2019년도죠. 그래서 굉장히 역사적인 해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 예산이 919년도, 네, 이때가 이제 그 고려 시대에 이 고려 태조 왕건이 또 왕위를 계승을 하게 되면서 이 고려의 역사가 시작이 된 그러한 해가 되는데요. 바로 이때 예산이라는 그 지명이 또 쫙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예산은 1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그 깊은 역사를 보유를 하고 있는 이러한 도시가 또 특징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100년이라는 역사 속에서 이 예산이 어떤 식으로 이 도시가 활성화되었는지 이러한 부분을 또 살펴보시게 된다면 과거에 어떤 상업, 이 조선시대에는 이제 이 상업의 가장 또 중심에 있는 어떤 네트워크를 또 가지고 있는 이러한 조직이 보부상이라는 그런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부상이 또 예덕
상무사. 이 예덕 상무사라는 조직을 또 운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예산에는 이제 예로부터 이렇게 전해오는 그 말이, 이제 예산 가서는 그 옷 잘 입는다라는 표현을 하지 마라, 이러한 어떤 그 뭐 속담식으로 이러한 말이 또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상업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또 특화를 이루었던 그 지역이 바로 충청도의 예산이라는 곳에 좀 특징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100년이라는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성장해온 예산이 상업의 중심지, 충청남도의 상업지가 바로 이 예산이었다라는 부분을 또 저희가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민족은행인 이 호서은행도 이 예산에 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근대까지도, 과거만 그러는 게 아니라 근대까지도 이 역사가 꾸준히 계승을 하게 되면서 이 상업적인 부분에 굉장히 특화가 되어 있는 이러한 도시가 예산이었다라는 부분도 또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역사가 깊으면서, 그리고 상업이 굉장히 잘 발전이 되어 있는 이러한 도시인데, 또 예산의 관광, 그리고 특산품, 뭐 이러한 부분을 또 빠뜨릴 수가 없겠죠. 해서 예산하면 지금 또 상당히 어떤 붐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국수. 예산 가서는 꼭 국수를 이제 드셔야 내가 예산을 왔구나, 이러한 어떤 그 느낌이 드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서 이 국수 같은 경우에 지금 예산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이 국수라는 음식이 과거에서는 이제 조선시대로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상당히 호화스러운 그러한 음식 중에 하나가 바로 국수였습니다. 그래서 왕실과 그리고 귀족들이 또 먹던 이러한 음식이 과거에는 국수였다 해서 이 예산이 지금까지 그러한 호화스러운 이러한 음식이 지금까지도 쫙 또 잘 계승이 되어서 굉장히 또 유명한 그러한 지역 특징이 국수라는 부분을 또 살펴보셨을 때 굉장히 그 재력가들이 이 예산이라는 지역에 많이 또 거주를 하고 있었구나라는 부분을 또 함께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와 함께 재력가들이 살고 있었던 이러한 도시가 예산이다라는 부분을 또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 홍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홍성을 가시게 되면 이 홍주성이라는 또 과거의 어떤 그 성을 또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의 어떤 그 요소로 이 홍주성을 또 보시게 된다면, 이 홍주성의 동쪽에 나 있던 문, 바로 이 조양문도 함께 지금 남아 있는데요. 이 홍주성에도 또 마찬가지로 역사가 또 살아 있습니다. 해서 과거에 그 흥선 대원군님께서 이 홍성을 내려오시게 되고, 그 홍성에서 딱 보셨던 이 홍주성에 있던 이 조양문, 동쪽에 있던 이 문을 보시고 문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얼마나 잘 만들었으면 문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이 문의 이름이 뭔가라고 이렇게 여쭤보셨는데, 이제 그 대답을 하시는 분께서 그 문에는 이름이 없습니다라는 표현을 이제 하시게 되면서, 이 흥선 대원군님이 그렇다면 이름을 달아야겠다, 너무 이 아름다운 문에 이름을 달아야겠다 해서 볕이 잘 드는 이 태양과 볕이 또 잘 드는 이러한 그 어떤 아름다움을 또 상징을 하는 이 조양이라는 이름을 그 동쪽에 있는 문에 또 달아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떤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고 이 흥선 대원군님께서 직접 이름을 하사하신 그러한 문이 이 홍주성에 있는 조양문이다라는 부분을 또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흥선 대원군님께서 직접 이러한 홍성에 또 방문을 하신 이러한 또 시대적 배경을 또 보시게 된다면, 과거에는 어떤 그 군, 병사, 군부대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어떤 국력에 있어서 중요한 그러한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이 군의 어떤 그 집중이 되어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또 상당히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요. 충청도에서는 청주, 그리고 충주, 그리고 공주, 그리고
지금의 이 홍성 이렇게 네 곳의 지역들이 이 충청도의 4대 도시, 군이 굉장히 많이 자리를 잡고 있었던 상당히 그 전략적으로 요충지가 충청도에서는 이 4대 도시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4대 도시 중에 한 곳이 바로 이 홍성이었다라는 부분을 또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만큼 홍성은 충청도 이 서부권의 전략적인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위치였다라는 부분도 함께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예산, 아까 살펴보셨던 예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역사가 굉장히 깊고 그리고 재력가들이 모여 있었던 그러한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고, 홍성 같은 경우에는 전략적인 그 위치가 상당히 중요로 해서 이 군이 또 상당히 자리를 많이 잡았던 도시가 바로 이 홍성이었다 해서 이러한 어떤 전략적인 위치와 그리고 굉장히 재력가들이 많이 모여 있었던 이러한 중요한 충청도 서부권에 상당히 중요한 이러한 위치에 지금의 충청남도청이 이 홍성과 그리고 예산으로 이렇게 이전을 하게 되면서 과거의 어떤 충청도의 역사, 빛을 발했던 이런 충청도의 역사와 그리고 현재 이 홍성 예산이라는 그 지역의 특징을 또 잘 살려서 지금의 어떤 충청남도의 역사가 또 함께 시작이 되는 곳이 이 홍성과 예산의 특징이 되지 않나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충청도의 중심이던 지역에 이렇게 도청이 이전을 하게 된 것인데요. 역사적인 의미도 큰 곳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충청남도 도청이 있는 이 신도시는 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그래서 충남도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이 화면에 나와 있는 이 지역이 충남도청 소재지가 되는 신도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경북 도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동 예천 그 도청 신도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충남 도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저와 함께 쭉 살펴보셨던 혁신도시라든지 기업도시와 마찬가지로 그 브랜드명이 따로 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해서 충남 도청 같은 경우에는 내포 신도시라는 이름을 또 브랜드명을 가지고 있다 해서 충남 도청 신도시 혹은 내포 신도시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 도청의 어떤 그 신도시가 시작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충남 도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홍성군과 그리고 예산군 이 두 지역 중에 이제 흥북읍 그리고 삽교읍 이 두 가지 읍 소재지에 이제 이 충남도청이 이전을 하게 되면서 신도시가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2009년도에 이제 이 공사가 처음으로 이 충남도청 신도시의 공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공사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2013년도에 대전에 있던 충남도청이 이 홍성과 그리고 예산으로 지금 이전을 하게 되면서 현재 그 내포 신도시의 역사가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보셨던 경북 도청 소재지의 어떤 그 신도시의 역사보다 이 홍성 예산에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이 도청 신도시의 역사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난 이러한 신도시가 특징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 내포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아직 다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계획상으로는 2020년까지 이제 내년이 되겠죠. 해서 내년까지 이제 이 내포 신도시를 완성을 하겠다라고 발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청자님들께서 현재 이 내포 신도시도 마찬가지로 조성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신도시구나라는 부분을 또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내포 신도시라는 곳이 어떤 홍성군과 그리고 예산군의 그 지역 주민들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어떤 기념적인 신도시라기보다는 저와 함께 쭉 살펴보셨던 바와 같이 일자리가 갑자기 어떤 한 지역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서 그 일자리에 베드타운이 함께 조성이 되는 곳이 바로 이 내포 신도시의 가장 큰 특징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충남도청과 그리고
충남도청의 그 하위 기관들 같이 연계가 되어 있는 이 기관들이 함께 이 홍성과 예산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서 엄청나게 또 많은 일자리가 홍성과 예산으로 집중이 이루어졌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러한 일자리가 조성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홍성과 예산의 그 부동산도 함께 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는 예산군의 모습을 또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예산군의 대회리라는 그 예산읍 소재지에 있는 한 지명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왼쪽을 보시게 되면 도로는 굉장히 잘 갖추고 있지만 이 도로 속에서 상당히 임야가 굉장히 많이 산두렁이 굉장히 많이 자리를 잡고 있는 이러한 그 읍소재지의 좀 외곽 지역 이러한 지역의 특징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지역이 내포 신도시 충남도청이 이전을 하게 되면서 또 도시계획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관양산 지구라는 이름으로 또 도시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 해서 충남도청 소재지로 인해서 예산읍에 또 신도시가 조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라는 부분도 함께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홍성, 아까 예산을 보셨다면 홍성에도 마찬가지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 도로변 옆으로 여기는 이제 산두렁보다는 밭두렁의 모습을 또 상당히 많이 보실 수가 있는 지역인데 지금 이 지역이 이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또 오감지구라는 이름으로 신도시 계획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밭두렁을 싹 다 밀고 지금 택지 조성을 또 깔끔하게 현재 이루고 있는 상황이 바로 이 오감지구의 지금 현재의 모습이다라는 부분을 또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시청자님들께서 충남도청이 또 이전을 하게 되고 그에 따른 일자리가 함께 갖추어지다 보니까 이 충남도청의 소재지 홍성군과 그리고 예산군의 부동산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오늘 시간에 좀 포인트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시청자님들께서 이러한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투자를 하신다면 성공하실 수 있는 시청자님 되지 않나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일자리도 중요하지만요. 아무래도 이 유입된 인구가 얼만큼 정착할 수 있는지도 큰 과제일 것 같은데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 충남도청 신도시는 또 어떤 개발 계획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충남도청 신도시의 지금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내포 신도시이죠. 그래서 이 충남도청이 지금 현재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완성이 되어 있는 도시가 아니라 2020년까지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 한참 도시가 만들어지고 있는 곳이 바로 이 내포 신도시, 충남도청 신도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개발이 진행 중인 이 충남도청 신도시이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이 신도시에서 정주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들, 정주 여건이 아무래도 기존에 있는 어떤 시가지들에 비해서는 조금 미흡하지 않나 이러한 부분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주 여건을 개선을 하면서 이 신도시를 완성을 시키는 바로 이러한 방향이 현재 이 내포 신도시, 충남도청 신도시의 발전 방안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 신도시가 완성이 되는 것은 2020년도를 계획을 하고 있지만 정주 여건을 갖추는 기간은 2021년까지 신도시가 만들어진 완성이 된 이후까지 이제 개발과 투자가 진행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주 여건 개선에는 이제 어떤 육아, 양육 환경을 개선을 할 수 있는 가족 통합 지원 센터의 건립 이러한 부분이 함께 따를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주차난 어떤 신도시를 가시더라도 항상 시청자님들께서 좀 고민을 하시는 부분이 주차하기가 너무 힘들다. 바로 이러한 부분을 이 내포 신도시에서는 개선을 하기 위해서 어떤 주차 타워, 주차장들을 더 크게 확보를 하는 것이 현재 이 내포 신도시의 발전 방안 중에 포함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현재 갖추고 있는 이 일자리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 어떤 이 근로자분들의 교통,
이 교통까지도 함께 좀 좋게 이렇게끔 가꾸는 이러한 어떤 버스의 추가적인 통근버스의 운행이라든지 아니면 뭐 산림, 복지, 현재 신도시에서 거주를 하고 계시는 분들의 어떤 복지 편의를 더 증진시키기 위해서 현재 2021년까지 이 내포 신도시의 개발과 그리고 투자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현재 내포 신도시에는 첨단 산업단지, 단순히 이 도청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행정과 관련되어 있는 일자리만 조성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타 지역에서도 보실 수 있는 바와 같이 첨단 산업단지를 내포 신도시에서 함께 조성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또 추가적인 일자리까지도 또 양성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곳이 이 내포 신도시의 발전 방안 중에 하나다라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첨단 산업단지는 2020년까지 이제 그 국가에서 운영이 이루어지게 되는 자동차와 관련된 기술연구원이 바로 이 첨단 산업단지로 이제 입주가 될 예정으로 지금 한창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이러한 어떤 환경이 지금 현재 내포 신도시다라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주 여건, 주민들의 복지 편의, 그리고 근로자들의 복지 편의, 그리고 양육을 하기에 좋은 이러한 신도시가 갖추어지게 되면서 추가적인 일자리가 함께 조성이 되는 이러한 내포 신도시가 되게 된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주민들이 거주를 하시고 지금보다 더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는 빛나는 그런 어떤 내포 신도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내후년쯤 되면요, 이 내포 신도시로 인해서 더욱더 좋아진 홍성 또 예산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투자하기 전에 유의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래서 홍성군과 예산군, 군 소재지들이죠. 그래서 이 군 소재지에 충남도청이 이전을 하게 되면서 각각의 그 지역이 변화를 한 이러한 모습을 또 보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왜 그러한 변화가 이루어졌는지 바로 그러한 부분을 이 왼쪽 자료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현재 이 파란색 그래프를 보시게 된다면 과거에 충남도청이 이전을 하기 전에는 그 소재지에 약 500명 가량의 이제 주민들이 거주를 하고 있었던 곳이 이 홍성군과 예산군의 그 도청 소재지다라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도청이 이전을 하게 되면서 현재에 와서는 약 2만 5천여 명, 500명에서 2만 5천여 명으로 인구가 확 증가를 한 이러한 곳이 바로 이 도청이 이전을 하게 되면서 인구가 증가를 한 이러한 좀 포인트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님들께서 500명이었던 인구가 1000명도 아니고 10,000명도 아니고 2만 5천 명으로 증가를 하게 됨에 따라서 그 해당 지역의 부동산이 또 활발하게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인구가 증가를 하면서 개발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시청자님들께서 주목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바로 이 부분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군과 그리고 홍성군의 모든 면소재지, 군소재지, 읍소재지 모든 소재지들의 지가가 또 상승을 하는 이러한 모습도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청자님들께서 현재 이 부동산 투자를 내가 이러한 방법으로 이러한 어떤 그 시기와 잘 맞물려서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된다면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겠다. 혹은 지금 현재 이 시기에는 약간은 좀 실패를 할 수도 있지만 향후에는 또 이러한 방안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성공을 할 수 있겠다. 이러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쉽게 또 내 자산의 가치를 키울 수 있는 이러한 예시가 바로 이러한 자료를 보시게 되면 바로 이러한 곳에서 이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부동산 투자는 좀 쉽게 하시면서 행복한 투자를 하실 수 있는 이러한 시청자님이 되시는 부분을 좀 바라고 있고요. 그래서 항상 이러한 어디가 인구가 지금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고 어디가 또 그 인구 증가 대비 개발이 이루어지고 지가가 상승을 하고 부동산의 차익이 또 실현이 될 수 있는 곳인가 이러한 곳에 항상 관심을 가지신다면 행복한 투자를 하실 수 있고 행복한 시청자님들이 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러한 모든 부분들은
그래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올바른 투자 판단과 그리고 소유까지 하시면서 성공하시는 시청자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류태욱 팀장님과 함께 이 충청남도 도청 신도시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궁금한 점 많으실 텐데요. 팀장님의 무료 세미나 참석하시면 또 1:1 상담까지 받아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 많은 도움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일정으로 진행되는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고요. 저는 똑똑 해결사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류태욱 팀장님의 무료 세미나 일정입니다. 3월 27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열리는 세미나는요. 2019년 토지 보상과 예타 면제, 신도시에 주목하라는 주제로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에 위치한 백스코 제1전시장 2층 214호와 215호에서 열립니다. 다음 세미나는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유스홀딩스 빌딩 5층 교육장에서 열립니다. 같은 주제로 4월 1일 월요일 오후 1시에 진행됩니다. 다음 세미나는 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 위치한 UA 컨벤션 5층 메리골드 S홀에서 열립니다. 같은 주제로 4월 3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세미나는 02-3153-2600번으로 문의하신 후에 예약 가능하니까요. 세미나 참석하셔서 알찬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똑똑부동산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지난 2월 28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75%로 동결했습니다.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1.92%로 전달 대비 약 0.0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3월 전국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69.2로 지난 2월보다 1.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주택사업 경기의 어려움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똑똑부동산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0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로도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똑똑 부동산을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는요, 전문가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지식인 류태욱 팀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00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문자로 보내주실 때는요, 좀 구체적으로 보내주셔야 되는데요. 투자하고 싶은 곳의 매물명이나 집원 투자 금액 등 정확한 정보 보내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 전화부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문의해 주신 집원이요. 화성시 송산면 쌍정리 288번지라고 알고 있는데 맞으실까요? 예, 맞습니다. 그래요? 어떤 점 궁금하세요? 그 향후 전망에 대해서 네. 궁금하거든요. 전문가님의 도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고요. 지금 보유는 몇 년 정도 하셨어요? 2년 정도 됐습니다. 2년 정도 보유하셨고요. 네, 네. 앞으로의 전망, 전문가 의견 들어볼게요. 네, 화성시에 있는 토지고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시청자님. 네.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 시청자님 지금 그 송산 면에 있는 그 쌍정리에 토지를 소유하고 계시는 거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네. 혹시 그렇다면 이 토지는 그 현재 도로가 지금 현재 그 어떤 위성 모습으로 봤을 때는 따로 도로가 보이지 않는데 혹시 그 부분도 알고 계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해서 농로만 있습니다. 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지금 당장에는 좀 영향이 많이 없을 수가 있지만 향후에는 상당히 유용한 어떤 그 지리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곳이 현재 시청자님의 토지다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육안으로는 확인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도로 부분 이러한 부분이 안 보이지만 그 지적도 상으로 이제 서류를 떼보시게 되면 이 토지 옆으로 해서 얇은 또 길 같은 부분 이러한 어떤 지적도가 또 확인이 되거든요. 해서 얇은 이 도로 부분을 또 서류로 떼보게 되면 도로 도로로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해서 현재에는 농사를
지금 현재 이 송산면 쪽은 농사 위주로 어떤 그 농업인의 그 지역으로 활용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도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에는 농사를 조금이라도 더 지어야 되는 이런 어떤 그 농업인들의 그 특징이 잘 살아있는 이러한 지역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해서 향후에 이 송산면 인근에 가장 큰 호재가 될 수 있는 송산 그린시티가 또 활발하게 개발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현재는 농업의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는 이 송산면이 또 도시의 모습을 갖출 수 있는 어떤 도시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또 송산면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도로를 가지고 있는 이 토지가 굉장히 또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건축을 하겠다. 이 자리에 개발을 하고 싶다라고 이제 화성시에 또 요청을 하게 되면 현재 지금 쓰이고 있지 않는 이 도로 필지를 포장을 하게 되면서 도로로서 또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러한 어떤 현재 숨어 있는 이 진주 속의 보석 같은 이러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또 활용이 되시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북쪽에 있는 송산 그린시티라는 호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완성이 이루어지는 모습이 보여야겠죠. 그래서 현재 시청자님이 소유하고 계시는 이 송산 그린시티 위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활성화가 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동측 지구 그리고 현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남측 지구의 옆에 있는 이 서측 지구와 남측 지구 사이에 있는 위치가 현재 시청자님의 토지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남측과 서측이 또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시청자님의 토지의 가치도 그만큼 많이 상승을 할 수가 있겠죠. 해서 지금 남측 지구 같은 경우에는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면서 2025년 앞으로 한 6년 정도 이 시점 뒤에는 완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서측 지구, 지금 시청자님 토지에서 가까이에 있는 서측 지구 같은 경우에는 내년 하반기쯤에 해서 이제 착공이 이루어질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한 5년에서 6년 정도를 보유하고 있으면 토지 옆으로는 또 도시가 완성이 이루어진 상황이고 그리고 토지 위쪽으로는 개발이 또 한창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송산 그린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어떤 남측 지구 그리고 서측 지구의 어떤 개발이 또 탄력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 기업에서 이 송산 그린시티를 또 입찰을 하게 되는 또 이러한 상황이 어떤 호재가 또 나오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화성 국제 테마파크가 바로 이 송산 그린시티에 또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화성 국제 테마파크는 내후년 2021년쯤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착공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2026년에는 1차 개장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잘 확인을 해보셨을 때 앞으로 한 5년에서 6년 정도 뒤가 되면 지금의 어떤 송산 그린시티와는 굉장히 다른 이러한 송산 그린시티가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시청자님의 토지 가치 또한도 그만큼 많이 상승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위치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잘 참고하셔서 앞으로의 투자 판단 잘 하시고 성공하시는 시청자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좋으실 것 같아요. 호재들로 인해서 꾸준히 좋아진다고 하니까요. 보유의 의견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문의해 주신 집원이요. 세종시 장군면 하복리 114번지인데 맞으실까요? 예, 예. 네, 어떤 점 궁금하세요? 거기가 뭐가 들어오는 도시계획이 뭐가 어떻게 됐나? 네. 거기 그런 게 좀 궁금한데요. 네, 주변에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정보가 없으신 것 같아요. 전문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네, 세종시에 있는 토지인데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네,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예. 네, 시청자님 지금 그 문의를 주실 때 예. 뭐가 이렇게 들어온다라는 소식을 이렇게 들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조언을 드린다면
현재 예. 시청자님이 소유하고 계시는 이 토지의 위치는 지금 예. 이 세종이라는 곳에서도 예. IC와 그리고 톨게이트를 지금 인근에 예. 갖추고 있는 굉장히 어떤 교통의 중심지에 지금 현재 시청자님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예, 그래요. 지금 현재 시청자님 토지 옆으로 해서 서세종 IC라는 이제 그 교차로가 또 나들목이 생기게 되었죠. 해서 이 서세종 IC가 상당히 또 시청자님 토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 세종 같은 경우에는 세종이 지금 만들어진 역사를 보시게 되면 각 지방에 있는 10곳에 흩어져 있는 혁신도시라는 또 그 국책 사업을 알고 계시잖아요. 해서 이 혁신도시가 충청도에 들어온 곳이 바로 이 세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서 과거에 어떤 균형 발전, 국가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졌던 이 세종시를 현재에 와서는 완성을 시키는 개념으로 더욱더 투자를 하고 개발을 하는 그러한 부분이 지금 현재의 세종의 변화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해서 이 혁신도시 시즌2 사업의 일환으로서 지금 이 세종이 많은 또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서 시청자님의 이 토지 옆에 있는 서세종 IC를 어떤 기점으로 해서 지금 서울에서 세종까지 쭉 연결이 되는 그 고속도로가 지금 공사 중에 있거든요. 해서 서울 세종 고속도로가 2024년도에 이제 서울에서 세종까지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갈 수 있는 고속도로가 개통이 된다라는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어떤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가 이루어진 사업이 이 충청권에서 이루어진 사업이 청주에서 이 세종까지 또 갈 수 있는 빨리 갈 수 있는 고속도로가 또 예타 면제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해서 이 방금 말씀드렸던 서세종 IC까지 연결이 되는 서울 세종 고속도로와 청주에서 세종까지 또 진입을 할 수 있는 세종 청주 고속도로가 또 만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지금 현재 시청자님 토지 옆에 있는 이 서세종 IC가 서울에서 세종까지 이어지는, 그리고 청주에서 세종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지나가는 이러한 그 위치에 현재 토지를 소유하고 계신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단순히 어떤 교통만 좋아지게 되는 그러한 어떤 호재로도 토지의 가치가 상승을 할 수가 있지만, 현재 이 위치 같은 경우에는 세종의 또 혁신도시 시즌에 맞게 또 추가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는 어떤 그 세종 국가산업단지와 또 상당히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러한 가능성이 큰 자리입니다. 해서 국가산단 같은 경우에는 또 시청자님 토지 인근에 그 와촌리라는 곳에 국가산단이 또 준공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또 여기에서 생산을 하고 또 근무를 하시는 그러한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또 인근에 공장이라든지 창고가 또 많이 또 만들어져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또 잘 갖추고 있는 교통의 요충지인 이 서세종 IC가 또 향후에는 빛을 발할 수가 있는 이러한 굉장히 요지에 현재 토지를 소유하고 계신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서 서울 세종고속도로는 24년 개통 예정이고 세종 청주고속도로는 2030년 개통 예정이고요. 그리고 세종 국가산업단지는 26년에 이제 그 준공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조금 더 토지를 소유하시게 된다면 눈부신 발전과 함께 토지가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러한 시기가 올 수 있으니까요. 이러한 부분들 잘 참고하셔서 앞으로의 투자 판단 잘 하시고 성공하시는 시청자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주변에 고속도로가 많이 생기네요. 서울 세종고속도로 또 세종 청주 고속도로로 인해서 더욱더 발전할 거라고 하니까 잘 보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문의 주신 집원이요, 양평이에요. 양평군 양동면 삼산리 1351-10번지라고 알고 있는데 맞으실까요? 네. 네, 어떤 점이 고민이세요?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갈까, 그것이. 네, 앞으로의 전망이요. 지금 보유는 어느 정도 하셨어요? 10년 넘게 했어요. 아, 그래요? 상당히 좀 오래 보유하셨는데 전문가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 여쭤볼게요.
네. 네, 양평에 있는 토지고요. 전망 어떨까요? 네, 시청자님. 네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지금 양평에 소유하고 계신 토지는 혹시 네.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소유를 하시게 되셨나요? 아니, 거기가, 저기 강물이 한강으로 안 흐르고 삼강으로 흘러서, 네. 양평군에서 거기다 뭔 유치를 한다고. 아. 그래서 저기를 보유를 했는데 아무 네. 소식이 없어서요. 아, 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조언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현재 시청자님이 들으셨던 소식, 양평군에서 이 토지 인근에 뭔가를 조성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네.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네. 문의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네. 현재 그러한 부분이 어떤 과거와 현재의 어떤 그 사업의 특징이 좀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러한 네. 그 어떤 양평에서의 개발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부분이 지금 진행 중에 있다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네. 시청자님께서 지금 좀 10년 가까이 이렇게 토지를 소유하셨는데 그 네. 시점보다 조금 더 현재 좀 더 가까운 한 3년 정도 전에 지금 시청자님 토지 인근에 어떤 그 도시 계획이 이루어졌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3년 전에요? 네, 해서 시청자님 토지에서 조금만 좀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시면 그 천변을 따라서 북쪽으로 올라가시면 그 양동 119 지역대가 있어요. 그래서 요 그 소방서 개념의 이 119 지역대 인근으로 해서 지금 그 도시 계획이 진행 중에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해서 지금 이쪽 같은 경우에 실제로는 가서 보시면 그냥 임야 산의 모습을 지금 띠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산 지역을 현재 양평에서 남해에 있는 그 독일 마을 있잖아요. 약간 그러한 어떤 컨셉으로 해서 이 양평에 독일의 그 마을, 독일인이 좀 거주를 할 수 있는 외국인이 거주를 할 수 있는 독일 마을을 지금 형성을 하려고 합니다. 해서 해서 지금 2017년도 재작년에 지금 어떤 이 그 사업이 진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 토지를 전부 다 그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 시행자가 싹 다 매입을 해서 지금 신탁 회사에 지금 그 등기를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신탁 회사에서 이 어떤 개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라는 부분도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뭐 좀 지체가 이루어지고 좀 늦어지고 이러한 게 아니라 지금 잘 조성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님 토지에서 거리가 또 상당히 가까운 편에 속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500m, 시청자님 토지에서 한 500m 쪽으로 조금만 올라가면 그 독일인 마을이 지금 형성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한 5년 정도, 향후 한 5년 정도가 되면 그 독일인 마을이 지금 막 공사 중이고 입주가 이루어지는 이러한 어떤 가시적인 이러한 모습이 좀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잘 참고하셔서 앞으로의 투자 판단 잘 하시고 성공하시는 시청자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가지고 있어도 될까요? 가지고 있어도 될까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시청자님께서 지금 현재에는 이 어떤 삼산리, 이 삼산 지역 자체가 어떤 막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어떤 뭐 펜션이 많이 있다거나 이러한 어떤 지역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또 이러한 어떤 좀 조용한 이러한 마을에 갑자기 큰 호재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은 또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호재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큰 호재가 들어오게 되면서 그에 따른 주변의 어떤 추가적인 개발 이러한 부분이 또 예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좀 조급하게 매도를 이렇게 서두르시기보다는 이러한 호재가 진행되는 모습을 좀 지켜보시는 부분이 시청자님께서 좀 더 유리한 그러한 어떤 자산가치 상승에 좀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청자님 더 감사합니다. 보유하는 거 그러면 괜찮다고 좀 하니까 이런 부분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궁금한 사항 많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023153-2600번으로 방송 끝나고 전화 주시면요. 저희가 더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다시 전화번호
알려줘 보세요. 023153-2600번으로 3153에 2600번으로 네, 네. 전화 주시면요. 저희가 네. 다시 한번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문자 상담입니다. 화면 통해 만나보시죠. 네,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양자리 234번지고요. 양지 아파트예요. 32평형입니다. 앞으로의 전망과 매도 시기 문의합니다. 라면서 5459번님이 문자 주셨습니다. 남양주에 있는 양지 아파트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래서 남양주는 지금 어떤 이슈가 상당히 많은 그런 지역의 특징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남양주에는 그 진접선 그리고 또 다른 그 도시철도 그리고 3기 신도시가 또 함께 이루어지는 곳이 현재 이 남양주의 특징이다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지역의 호재 그리고 개발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현재 시청자님께서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소유하고 계시는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과거에는 남양주에서 좀 그 외곽 지역에 있는 그 진접지구라고 불리우는 이러한 신도시 인근에 현재 자리를 잡고 있는 아파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거주하기에는 상당히 좋고 주변에 신도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인프라까지도 함께 누릴 수 있는 이러한 아파트이지만 교통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그 미흡했던 그 교통 여건이 살짝 미흡했던 그러한 특징이 현재 소유하고 계시는 이 아파트의 특징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통 여건에 있어서 또 개선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 아파트의 가치가 또 상승을 할 수 있는 이러한 호재가 되겠죠. 그래서 현재 이 남양주에서 남양주까지 진행이 이루어지는 이 철도 사업 중에 또 하나가 진접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접선이 지금 현재 상계 뉴타운에서 노원에서 이 남양주까지 쫙 이어지는 이 진접선이 지금 공사 중에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님의 그 아파트 인근으로 현재 이 진접선에 역이 될 수 있는 오남역이 지금 예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오남역이 2021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해서 개통될 목표로 지금 공사 중에 있으니까 향후에 또 이러한 어떤 교통 역사가 또 만들어지게 된다면 이 부동산의 가치가 다시 한번 또 상승을 할 수 있는 이러한 호재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잘 참고하셔서 앞으로의 투자 판단 잘 하시고 성공하시는 시청자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문가의 조언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또 이어갈게요. 문자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네, 충북 진천구 문백면 옥성리 485-2번지고요. 이곳 토지의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면서 1709번님 문자 주셨네요. 자, 시간 관계상 좀 짧게 진행해 볼까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그래서 이 진천군에 있는 문백면 같은 경우에는 이 진천의 그 공예마을로서 상당히 그 자리를 잡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청자님이 소유하고 계시는 이 토지 또한도 그 문백면에 있는 공예마을, 이 공예마을 인근에 지금 토지를 소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진천군에서 이 공예마을을 좀 도시 계획을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님의 토지도 함께 그 도시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는 이러한 특징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공예마을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상업적인 어떤 요소를 집어넣을 수 있게끔 진천군에서 도시계획을 변경을 하게 되었고 그에 따른 여파가 가까이에 있는 현재 시청자님의 토지까지도 함께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시계획이 또 진행이 이루어진다면 이 토지의 활용도가 상당히 또 상승을 할 수 있는 이러한 호재를 지니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잘 참고하셔서 앞으로의 투자 판단 잘 하시고 성공하시는 시청자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문가의 조언 잘 참고하셔서 현명한 투자 판단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을 통해서도 많은 정보 배워볼 수 있었는데요. 오늘 알찬 정보 알려주신 류태욱 팀장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보게 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방송 끝나더라도 상담 계속해서 도와드립니다. 하단 번호로 연락 주시면 상담 끝까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오늘 저희가 알려드린 정보는요, 전문가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